네, 반갑습니다. 상가중개 실무 4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가중개 실무 1주차, 2주차, 3주차 교환에 있는 블랭크 채우시면서 힘드신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4주차, 5주차 남은 기간 보다 힘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주차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3주차 때 저희가 그 계약서 쓰는 걸 배우셨는데 제가 좀 더 약간 좀 깊게 들어가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 샘플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쓰는 한 장짜리 계약서 말고 이제 약간 고급 버전이죠. 그래서 우리 중대형 건물들, 특히 법인들 건물들에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 샘플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중개사 여러분들께서 약간 사이즈 있는 임대차를 진행하실 때는 한 방에 한 장 계약서보다는 여기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 구조만 가지고 중개사님들이 좀 만드셔서 작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있다시피 이제 임대차 계약서인데 실제 이건 제가 쓴 계약서인데 그 중에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 가구 전문점, 판매점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크나큰 이제 뼈대만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 중개자 여러분들이 양식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갑과 을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1조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임대차의 목적물에서 소재지, 건물명, 물건 표시, 몇 호부터 몇 호까지다. 그리고 임대 면적에 대한 부분인데 임대 면적은 전체 이제 공용 면적 포함 이제 계약 면적하고 우리가 실제로 쓰는 전용 면적을 이제 구별해서 편하게 적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업종은 우리 가구 판매업을 위해서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내용에 보시면 밑에 내용에도 업종이 가구 판매점이니까 우리 임차인은 가구 판매점에 한해서 이 목적물을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2조 부분에서는 이제 임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9년 2월 28일까지 10년 동안 한다는 개념으로 적으시면 되고 계약 개시일은 우리가 잔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막상 하다 보면 잔금이 사실 많이 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항상 계약 개시일은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는 개념이고 3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임대 조건이겠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여기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하고 3억 원이니까 계약금 10%인데 통상 10%인데 저희 같은 경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때 나머지 2억 5천을 지급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는 부가세 별도 개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거는 제가 보여준 샘플은 예전에 우리가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개시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기 전 버전이다 보니까 그때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10년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해서 처음 5년, 그다음에 5년, 6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쪼개서 이렇게 처음에 5년 동안에는 올 차임을 2,200만 원, 그 다음에 6년 차부터는 100을 더 얹어서 2,300만 원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또 특이사항이 항상 임차인들은 우리 임대인들한테 원하는 게 렌트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잔금을 내고 인테리어하는 기간 동안 영업 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월세라도 안 내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렌트프리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3개월 동안 렌트프리를 주는 조건이고 그 대신 잔금을 치고 들어온 조건이고 렌트프리 기간부터는 임차인이 모든 관리비는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조 같은 경우는 보증금, 임대료 납부에 관련된 계좌번호, 임대인 계좌번호를 적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잠깐 언급했지만 개인 대 개인이 아닌 법인과 거래할 때는 대부분 통상 월 임대료를 항상 말일자 아니면 매월 1일자로 해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첫 달 같은 경우는 만약에 15일 날 내가 입점을 했다 하면은 일자 계산해서 첫 달에는 말일자 기준으로 납부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또 이제 법인 이런 계약할 때는
연체로가 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체로에 대한 이자가 들어간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6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인허가 등에 관련 내용인데 우리 한 장짜리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그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한 2줄 정도 해가지고 모든 영업 인허가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임차인이 100% 책임입니다. 그리고 뭐 임대인과 우리 개업 공인 중개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집어넣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항을 뽑아서 영업 인허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 한 장짜리 계약서 특약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이즈 있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서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7조 같은 경우는 건물 관리비. 그래서 이 관리비는 이제 평당 얼마씩 한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월 5천만 원 부가세 별도 조건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이고. 그 8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건물 관리라든가 주차장 운영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입주했을 때 간판을 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간판 같은 경우도 임의적으로 다는 게 아니고 임대인과 어디다 부착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제시하고 서로 상호 협의하에 다셔야 됩니다. 무작정 달았다가 나중에 임대인께서 그 자리는 아니라고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조항들이 있는 부분이고, 또 임대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부분인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판매 시설이잖아요. 판매 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오죠. 그래서 이 고객들이 왔을 때 고객들의 주차비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중개사 여러분들이 계약까지 가는데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주차 부분을 뭐 2시간 무료로 한다는 조건까지 이제 이끄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8조에 관련된 내용도 사실 중요한데 이걸 한 장짜리 계약서 특이하게 다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의미고, 이제 9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 목적물 내 출입 권한, 급할 때 임대인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준 내용이고, 10조는 이제 권리 의무의 이전 전대 금지. 지금 가구점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11조에 나와 있는 계약 해지 조건 내용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대를 한다든가 업종을 임의적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계약 해지 조건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제 11조에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호부터 쭉 적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여기 있죠. 본 특약사항의 내용과 계약서 앞에 지금 1조부터 11조까지 내용 있죠. 그거랑 충돌이 날 때는 뭐가 우선이다? 여기 특약사항이 우선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특약사항을 따로 서로 추가적으로 적으시면 되는 부분인데,